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티빙이 지난 16일부터 파라마운트 플러스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 뉴스 하피TV가 놓칠 수 없죠. 티빙의 파라마운트 플러스 서비스의 허와 실, 지금부터 이야기해봅니다. 이를 두고 파라마운트 플러스 국내 진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티빙 요금제 하나로 파라마운트 플러스까지 두 개의 OTT를 즐길 수 있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이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티빙이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콘텐츠를 구매해 고객에게 제공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티빙의 광고 문구처럼 이야기한다면 웨이브를 통해 제공되는 HBO 콘텐츠 또한 HBO 맥스 국내 진출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콘텐츠 구매와 달리 티빙과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티빙의 콘텐츠를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연도와 같이 티빙과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공동 제작하는 콘텐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B2B 차원의 개념이지, 이런 두 기업의 계약이 있다고 해서 파라마운트 플러스 국내 론칭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딜이 가능했던 건 파라마운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라마운트 영화사는 탑건 매버릭을 통해 체면 치레를 하고 있습니다만,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 가운데 순위로 따지자면 꼴찌입니다. OTT도 메이저 OTT 중에서는 꼴찌예요. 디즈니 플러스도 국내에서 고전에 면치 못하고 있는데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단독으로 국내 론칭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도 티빙과의 제휴는 반가운 일이죠. K 콘텐츠 시대에 많은 제작자들이 오징어 게임처럼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히트를 꿈꾸지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에 공급할 생각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딜을 통해 CJ는 넷플릭스 독점작이 아닌 중소 콘텐츠를 파라마운트 플러스 OTT로 배급할 수 있는 활로를 얻은 셈입니다. 결국 이 둘의 딜은 서로에게 이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티빙 내 파라마운트 플러스 콘텐츠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독점 콘텐츠와 영화사 파라마운트, 그리고 자회사인 CBS 방송사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파라마운트 플러스에 포함되어 있는 MTV 콘텐츠는 빠져있고, CBS 채널 실시간 중계도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티빙 내 파라마운트 플러스 콘텐츠 수는 영상을 촬영하는 6월 21일 기준으로 TV 프로그램 137편, 영화 304편으로 총 441편입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 독점 작품인 헤일로, 1883, 메이어 오브 킹스타운 등이 발빠르게 업데이트되어 있고, 파라마운트 작품인 트랜스포머, 미션 임파서블, 대부와 같은 작품들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배급권이 다른 회사에 있는 작품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수를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티빙 내 파라마운트 플러스 콘텐츠와 실제 파라마운트 플러스 콘텐츠 스펙을 비교해봅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경우에는 현재 영화들을 하나둘씩 4K, 돌비비전, 돌비 애트모스로 업그레이드하는 중인데요. 아직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어떤 작품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만 어떤 작품은 5.2 채널까지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스펙을 비교해보면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최신 기술 지원 콘텐츠를 점점 늘리는 것에 반해 티빙은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이름을 단 것이 무색하게 화질은 HDR 없이 1080p까지만, 사운드는 일부 타이틀만 5.2 채널을 지원합니다. 제대로 다운그레이드 한 거죠. 이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론칭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론칭하면서 미국은 4K, 돌비비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만 한국만 특별히 1080p 5.1 채널까지만 지원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 스펙이 결국 얼마나 큰 화질 음질 차이를 낳는지 비트레이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파라마운트 플러스 독점작인 헤일로부터 보죠.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는 피크 19.39, 평균 14.74, 오디오는 799.5를 기록합니다. 이 작품이 티빙에서는 피크 7.27, 평균 4.68, 오디오 177.88을 기록합니다. 오리지널과 비교해 티빙은 화질은 3분의 1, 음질은 4분의 1을 잘라내 방영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영화를 볼까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는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는 피크 21.44, 평균 15.39, 사운드 799.5를 기록하고, 티빙에서는 피크 5.65, 평균 5.12, 오디오 157.93을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질 3분의 1, 음질 4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숫자라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메이저 OTT 가운데에서는 넷플릭스와 유사한 수준의 비트레이트를 기록하지만
인코딩을 잘했습니다. 영상만 봐서는 넷플릭스보다는 우위에 있고 디즈니 플러스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난 화질을 보여줍니다. 낮은 비트레이트임에도 노이즈를 잘 줄였어요. 독점작 헤일로는 특히나 화질이 뛰어난 작품인데요. 파라마운트 플러스로보다 티빙으로 보면 답답합니다. 이 영상은 두 OTT의 화질을 비교한 스크린샷인데요. 영상으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OTT 간 화질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작품을 가져올 때 더 좋게는 못할 망정. 훼손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파라마운트 플러스 콘텐츠. 부디 티빙 말고 VPN 쓰셔서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제대로 보세요. 티빙에는 여전히 4K 요금제가 존재합니다. 오메가 bps라는 낮은 비트레이트 안에 4K 해상도를 우겨넣은 가짜 4K이지만 그래도 4K 콘텐츠가 티빙 내에 존재하죠. 그래서 파라마운트 플러스 콘텐츠를 가져올 때 4K 해상도를 유지하고 비트레이트만 낮추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해상도도 비트레이트도 모두 훼손해 가져왔네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1차적인 원인은 당연히 업체에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소비자와 언론이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트레이트를 낮춰도 소비자를 모를 거야. 하피TV라는 작은 유튜버가 지적하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잊혀질 거야. 라는 생각인 거죠. 실제 티빙 파라마운트 서비스 개시 이후 이를 소개하는 기사만 있지 화질 음질을 지적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OTT 비트레이트 이렇게 검색해봐도 이를 지적하는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어요. 티빙을 비롯한 웨이브, 왓챠, 국내 OTT 기업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소개되었음에도 경쟁자 수준으로 비트레이트를 올리지 않은 데에는 100번 양보해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사용요금은 넷플릭스 수준으로 같이 올리면서 화질과 음질은 왜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이런 퀄러티라면 가격을 낮춰야죠. 4K 콘텐츠 제대로 지원 못하면서 넷플릭스와 동등한 화질 음질을 여기서도 즐길 수 있겠구나. 오해하는 최상위 요금제를 왜 만들어 놓나요? 이런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바로 OTT 사업자의 비트레이트 사전 고지 제도입니다. OTT를 가입할 때 요금제를 설명하는 창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서비스하는 HD는 5Mbps 이상, 풀 HD는 10Mbps 이상, 4K는 15Mbps 이상 이렇게 표기하도록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OTT 업체에 강제하는 것이죠. 이는 국내 OTT뿐만 아니라 해외 OTT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동차의 공인 연비처럼 OTT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 OTT는 4K 영상이 15Mbps 이상인데 이 OTT는 30Mbps 이상인데 그런데 이 OTT는 4K로 5Mbps 이상으로 하네. 엉망이다. 같은 가격이면 나는 4K 콘텐츠를 30Mbps 이상을 지원하는 OTT만 봐야지. 이렇게 소비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고지하면 OTT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비트레이트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반가운 일도 있을 테고 저는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 봅니다. 당장이라도 국민청원 하고 싶어요. 물론 비트레이트 숫자가 높다고 고화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비트레이트로도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죠. 그렇지만 4K 영상을 5Mbps 안에 우겨넣으면 절대 좋은 화질은 나오지 않습니다. 티빙 관계자분들 이거 부끄러워 하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터뷰 보시면 저는 한국의 보고 듣는 문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정도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일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앞으로 OTT는 영상 소비 시장의 중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시장 초기부터 공급자 마음대로 화질 음질을 망쳐놓기 시작하면 저희는 이후에도 제대로 된 퀄리티가 아니라 해외보다 못한 화질 음질을 감내하면서 콘텐츠를 즐겨야 할 겁니다. 지금이야 해외 OTT도 똑같이 서비스하지만 한국의 OTT를 보니까 한국 시장은 비트레이트 낮춰도 소비자가 큰 불만이 없네요. 우리도 비용 줄이기 위해서 해상도와 비트레이트 낮춰서 서비스하자. 이럴지도 모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하피TV는 한국의 화질, 음질 애호가를 대변해 작지만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지난 국내 OTT 영상에 많은 응원해 주시고 DVD 프라임, 클리앙 뽐뿌와 같은 대형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셨지만 조회수가 1만이 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이렇게 화질, 음질 애호가의 숫자가 적은 것인가 하며 아쉬움을 갖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영상 이후에 국내 OTT 화질, 음질을 지적하는 글들이 늘어나
나름의 뿌듯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내면서 제대로 즐길 수 없는 국내 OTT 업체의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신 국민 동의 청원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피TV는 OTT를 비롯한 국내에 보고 듣는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